마치고 나서 누가 또 오시냐면 저희 또 유명한 영양사님께서 식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식사를 때 맞춰서 알맞게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 꼭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나는 일어나기도 뻐근하고 그래서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근육이 혈당을 되게 많이 처리해 줍니다. 특별히 언제 가져오실까요? 식전이 좋으실까요? 식사 후가 좋으실까요? 네, 두 번째, 식후 30분 경과 후에 시행한다. 꼭 저녁 먹기 전에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밥때가 다 돼서 운동하시잖아요. 잘못하면 저혈당이 와요. 그래서 식사 후에 하셔야 되고 한 번 하실 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30분 정도만 주 4회 이상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강 강도라는 거는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걷는 게 힘드네.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30분 정도만 하시면 아 내가 좀 운동을 하고 있구나. 숨이 좀 차다라는 느낌이 좀 있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 있어요. 그냥 슬리퍼 찍찍 끌고 가시지 마시고 양말이나 운동화 잘 챙겨 신고 가십시오. 맨 마지막 시간에 또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운동 국가대표 선수 지도하시는 선생님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나는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니까 당뇨가 있는 환자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 팁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잘 들어서 해주시면 좋겠고 어려운 말 있어요. 유산소하고 근력운동. 유산소는 그냥 편안하게 걷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근력운동은 하고 힘쓰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힘을 쓰시면 혈압이 안 좋거나 눈이 안 좋으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하시는 거 아마도 같이 말씀해 주실 걸로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아는 얘기죠? 근데 못하세요. 가기 싫어서 안 하고 아파서 못하고 이러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은 꾸준히 한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뭐 정상 체중이 얼만데? 자,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키에서 100을 한번 빼보세요. 지금 내 키가 얼마냐? 160인가? 그럼 거기서 빼면 60이 남죠. 100을 뺐어요. 곱하기 0.9를 하면 54kg가 나와요. 자, 지금 나의 체중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난 얼마다. 나는 키 얼마에 얼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정상 체중. 계산해 보셨어요? 네. 키가 얼마시죠? 171. 그러면 거기서 100을 빼겠습니다. 그럼 71 곱하기 0.9면 80이 아니죠. 자, 71 곱하기 0.9면 얼마인가요? 63.9. 나의 표준은 거기에요. 근데 그게 정중앙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표준이니까 나는 한 70kg까지도 보는데 80은 많으십니다. 과체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나는 80kg인데 70kg까지 65kg까지 못 빼. 어떻게 15kg 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단기 목표는 뭐냐면 정상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가지고 있는 체중의 10%만 빼면 됩니다. 그럼 난 80kg에 그럼 몇 킬로만 빼면 돼요? 8kg. 그럼 72. 거기까지만 나가면 돼요. 나 90kg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 빼면 돼요? 10%. 90kg에 10% 몇 킬로예요? 9kg 딱 빼면 이제 81kg까지만 나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좀 빠지는 게 좋겠구나. 찌시면 더 좋겠지만 마른 분은 찌시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E형 당뇨는 찐다 했잖아요. 좀 빠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여기서 보면 어느 정도 나온 게 어느 정도 체중 감량할까요 했는데 성인의 경우에 내가 하루에 500칼로리만 좀 적게 먹어도 일주일에 1kg 이상 체중 500칼로리만 적게 먹어도 0.5 정도만 빠집니다. 일주일에. 영양사님 오셨었는데 네. 500칼로리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하나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일까요? 300칼로리죠. 그래서 그냥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만 내가 좀 줄여도 일주일에 0.5 빠져요. 근데 밥을 줄일 생각하지 마세요. 뭘 줄이셔야 돼요? 과일 줄이셔야 돼요. 간식,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감자 요만한 거, 제 주먹에 반절만한 거 몇 칼로리? 100칼로리예요. 요거 앉은 자리에서 3개 먹어요. 300칼로리입니다. 영양사님 그런 얘기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밥은 잘 드세요. 다른 걸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요요가 오냐면 굶어서 다이어트 할 때 요요가 와요. 그러면 내가 너무 급격하게 한 달에 막 10kg씩 빼요. 그렇게 되면 몸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맨날 그 한 달처럼 먹고 살아요. 한 달 10kg 빼지고 나니까 이제 조금 먹고 싶죠. 그래서 옛날 식사로 돌아가면 거기서 다시 이제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얘를 어떻게 남아요. 자꾸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그러면 얘가 기름살로 갑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체중을 빼는 건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지 않는다. 광고합니다. 한 달에 10kg 이거 먹으면 한 달에 10kg.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내 행동을 한번 바꿨어요. 그러면 꾸준히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평생 할 수 있는 거. 한 달에 뭐 3개월에 100만 원 해가지고 10kg 빼요. 근데 그 100만 원 내가 매달 3달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 안 들여도 되니까 규칙적으로 골고루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나왔습니다. 4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여기 써놨어요. 왜? 혈당이 높아져도 모른다.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어떤 분 계세요? 난 느낌이 다 와. 안 재봐도 300이야.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요 적응을 해요. 그래서 높아야 좋아해. 그러면 계속 높은 사람은요 높은 걸 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높으면 나 지금 100 뭐 괜찮아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봐야 한다. 재면 내가 목표 혈당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세 교수님도 꼭 재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나오면 좋으냐? 식전에 아까 70, 130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70으로 좀 해봤더니 저혈당 위험이 조금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 수첩에는 최근에는 80에서 130 좀 수정해서 나갔고 식사하고 나서 2시간은 180이야. 아까 당화혈색소를 알고 계셔서 너무나 우리 아산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요건 알고 계시구나. 아주 전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2-3달 동안의 평균 혈당 6.5%. 아까 7% 얘기하셨는데 대한당뇨병학회 기준은 6.5%예요. 근데 나이가 70이나 80이 됐다 하면 목표가 조금 올라가요. 왜? 너무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6.5 조금 높아도 7만 잡으면 나는 합병증은 예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식전혈당 8시간 공복. 근데 물은 좀 드셔도 돼요. 물까지 안 먹고서 엄마 목말라서 죽을 뻔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복하시지만 물은 좀 드셔도 되고 2시간의 혈당은 첫 숟가락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 제가 아까 혹시 일찍 오신 분 이 중에 한 50% 정도 일찍 오셨어요. 혈당 측정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혈액 검사할 때 내 거 기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재서 같이 나오나 좀 봐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차이가 있는 거는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억지로 빡 쥐어서 짜 피가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만 나오지 않아요. 체액이 나오니까 당이 틀려져요. 그래서 손을 충분히 비비고서 하시는 게 좋겠고 손가락에 물기가 다 마른 다음에 하셔야 되고 검사지 한 통에 50개 들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막 몇 달 써요. 1년도. 유효기간 지나요. 뚜껑을 개봉해서 쓰시면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에 다 소모하셔야 돼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모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뚜껑 열어놓고 쓰지 마시고요. 아니 새 통에 있는 거를 옛날 통에다 왜 자꾸 옮겨갖고 쓰세요? 그냥 한 통 버리시고 새 통 그 채로 갖고 가세요. 어떤 분은 쓰고 있던 통 그대로 놔두고 새 거에서 한 2-3개 꺼내갖고 또 여기다 옮겨갖고 다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통에 있는 채로 갖고 다니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너무 조금 묻힐 때. 그 다음에 요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여기다가 혈액을 막 자꾸 위에다 떨어뜨려요.
요즘에는 떨어뜨리는 거 별로 없어요. 다 끝에다 이렇게 빨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막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유효기간 지켜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아프시죠?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바늘의 깊이 조절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한 세네 분 있고 몰라요 하는 분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죠? 바늘의 깊이 조정됩니다.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어떤 기계는 5번까지. 그래서 번호를 높게 하면 더 아파요. 조금 낮추신 다음에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찔러주시면 조금 덜 아프고 혈액은 잘 얻으실 수가 있고 맨날 같은 자리다 하면 그쪽에 못 박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늘 혼자 쓴다고 너무 오래 쓰지 마세요. 한 번 쓸 때마다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끝이 약간씩 휘어져요. 그래서 쓸 때마다 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는 국가에서 인슐린 맞으시면 지원도 해드리니까 그냥 1회 쓰시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뇨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데 어떻게 하지? 저거 안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쫙 접어두시고 당뇨병은 식사 운동으로만 조절할 때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요. 약을 먹는 게 나빠요? 혈당이 높은 게 나빠요? 혈당이 높은 게 나빠요. 내가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약을 드셔서 혈당을 떨어뜨려야 합병증이 안 오죠. 그래서 혈당 조절 잘 하시고 그냥 선생님한테 꼭 진료 보고 받으세요. 옆에 아저씨가 나 당뇨약 많이 남았어. 그래갖고 하나 주는 거 그냥 그렇게 받아 먹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약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양을 잘 지켜서 복용해 주시고 혈당이 정상으로 오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이거 약 그냥 안 먹어도 돼. 안 먹으면 안 될까? 나 먹기 싫은데. 당 맨날 잘 나오는데. 본인이 임무대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조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예정이에요. 당뇨약이나 인슐린 조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을 하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는 복용하지 않고 가지고 온다. 검사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할 때 평소와 같이 투약을 합니다. 금식이 길어지는 경우는 약물 조절이 필요하니까 진료실에서 한번 상의를 하시면 좋겠고 내가 일형이다.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이다 하면 의사랑 꼭 상의하셔서 어떻게 투약할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저혈당이 생겼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혈당일 때는 빨리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왜 저혈당이 생겼을까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고 혈당이 올라가면 이제 약이나 주사는 평상시 하던 대로 잘 하시도록 해야 되겠고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제가 저혈당이 생겼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육실이나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합병증 검사를 진행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진료와 검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규칙적으로 잘 받아주실 필요가 있고 문제는요. 한 번 생겨요. 그러면 원상으로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15년 동안 관리 잘 하시면서 안 생기게 하면 돼요. 조금 생겼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나한테 생활에 지장만 안 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으시는데 아까 이제 급성합병증, 만성합병증 막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심장이나 뇌도 2배 내에서 4배 이상 발생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거요. 어떻게 하면 안 생겨요? 어떻게 하면 안 생길까요? 혈당 조절을 잘하면 안 생겨요. 그리고 아까 정답 5개 다 나왔잖아요. 혈당 말고 또 뭐 있었죠? 고혈압, 고지혈증, 체중관리 같이 하시면 많이 좋아하면 이런 다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시작. 저혈당 잘 알고 예방하기. 저혈당이란 혈당이 70m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대부분의 원인이 이거예요. 식사를 잘 안 하시고 늦게 먹고 평상시 빈속에 너무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약을 많이 쓰시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응급실에 오시는 분을 조사를 했을 때 70%가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도 당뇨병으로 치료받으면서 약 먹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1번 원칙이 있었죠.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막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럴 때는 혈당을 재보시고 혈당이 낮으면 빨리 이제 단 걸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잘 하시는, 여기 제가 써놨네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보다는 차라리 사탕, 주스, 설탕 이런 게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실 때는 단순당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시겠고. 자, 8번 시작.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금연 아까 얘기 드렸어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전을 만들고 암 발생 위험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흡연하는 사람은 비흡연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보다 심장의 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4배 높고, 여자들, 젊은 여성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간접흡연, 우리 가족도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부터 담배는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 주시고,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건강한 발 잘 관리하기. 족부절단 아까 자르는 거 막 나왔는데 안 자르실 수 있습니다. 정상인보다 당뇨인이 15배 정도 발 절단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당 조절이 불량해서 신경이 나빠지거나 혈관이 상하면 온도를 잘 못 느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상처가 잘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잘 살펴보셔야죠. 건조한지, 폭 튀어나오는데 혹시 물집이 생겼는지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무좀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무좀 관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잘 씻고 말리면서 건조하지 않게 크림이나 로션 같은 거 좀 발라주시고, 발톱 관리 잘하라고 했더니만 발톱 막 바짝바짝 잘라가지고 막 파네요. 그럼 피나요? 그럼 또 상처가 나니까 살살 겉에서 길게 깎아서 갈아내듯이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양말, 여기 목이 너무 조이지 않은 양말, 바닥이 약간 두꺼운 양말 신으시면서 신발은 운동화 모양으로 신으시는 게, 여기 발가락에 조금 넉넉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앞에 요게 찍찍이처럼 돼 있거나 끈으로 돼 있어서 내가 그 발에 신발에 그 조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 좋겠습니다. 하지 마셔야 될 거, 뜨거운 물 담그는 거, 찜질하시는 거, 그 다음에 맨발로 막 걸어 다니는 거. 공원에 가면 맨발이 좋아요 가면 돌 깔아놓은 데 있어. 거기 맨발 다니지 마세요. 나는 당뇨 있어서 발 상처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리 꼬고 앉는 거 조금 조심하십시오. 여기도 또 담배가 또 나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시작. 몸이 아픈 날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 몸이 아프면요, 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이나 주사를 중단하지 말고 혈당을 좀 자주 보십시오. 물을 좀 자주 마시며 충분히 쉬고 평소와 같이 내가 밥은 못 먹더라도 미음이나 죽이나 이런 걸 잘 드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일 땐 집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막 안 먹어도 혈당 250이 넘어요. 그 다음에 막 너무너무 토하고 막 설사도 쫙쫙 하고 막 숨도 나고 막 열이 39도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막 혀가 쫙쫙 마르면서 갈라지고 탈수 증상이 심하고 너무 피곤하거나 물도 못 먹어 막 토하고 이럴 때는 집에 계시면 안 되세요. 잘못하면 혼수로 실려오실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꼭 병원에 오시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좀 말씀드렸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